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꿈이 든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유동윤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소아들의 복통, 소아들의 소화 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원장님, 아이들은요 소화가 안 될 때 막연히 배가 아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성 복통과 급성 복통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아이들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급성복통은 수일 이내 시작된 복부 통증을 말합니다.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를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성복통은 이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소아들 같은 경우에서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복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복통은 주로 복통의 위치나 종류에 따라서 질환을 진단합니다. 배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라면 복통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아기가 갑자기 부치거나 심하게 운다면 혹시 복통의 원인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 배가 수시로 아프다고 진료실을 찾게 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요. 장난으로 또는 이제 보채다가 핑계로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로 원인이 없는데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그 중에는 특별한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그런 복통을 기능성 복통이라고 하고 반드시 원인 질환을 찾아서 치료하는 경우들은 그 질환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복통 같은 경우 검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증상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요. 아기가 복통을 인해 잠에서 깰 때, 네. 그리고 오른쪽 배, 우상복부, 우하복부 통증을 느끼고 눌렀을 때 아픈 앞통을 호소할 때, 그리고 구토 중에 의미 있는 구토들이 있어요. 네. 담즙이 섞인 구토, 지속적이거나 또 주기적으로 하는 구토,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살펴봐야겠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 그리고 그 외에 비뇨생식기 증상들, 삼킴을 잘 힘들어하는 연하곤란, 그리고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설사를 통해서 수면 자고 있는 중에도 설사하는 심한 아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병원을 내원하셔야겠고요. 위장관 출혈, 그러니까 피를 토해낸다던가 혈변을 보게 되면 반드시 병원을 내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 속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복통 같은 경우는 다른 염증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와 그에 따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복통의 위치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질환의 원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오른쪽 배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위험한 그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계신데 단순 소화불량, 위경련일 수도 있지만 심장질환과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치 통증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아에서 경우로 살펴봤을 때 가장 흔하게 복통을 호소하는 위치는 배꼽 주위예요. 배꼽 주위, 여기가 아파요 하고 가운데 부분을 가리키면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단순 장염일 가능성이 가장 많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장애 운동의 변화 때문에 꾸룩꾸룩 하는 가스의 운동에 인한 통증을 호소한 경우들이 가장 흔하긴 한데 간혹 급성 충수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게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일단 먼저 우상복부부터 살펴보면 우상복부에는 간이라든가 담도가 있어요. 그래서 담낭, 담도, 간 이런 곳에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위험한 부분은 우하복부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배를 아프게 됐을 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극성 충수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죠. 네. 그쪽을 쥐어짜듯 아프거나 콕콕 찌르거나 눌렀을 때 많이 아프게 돼요. 그랬을 때는 바로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아 같은 경우 그 외에 난소 질환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대부분 큰 위험은 없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좌상부 여기에는 위장 그리고 비장이 있는데 외상 같은 경우는 비장 파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좌상복부도 중요한 통증 호소 부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하복부. 좌하복부는 대부분 변이랑 연관이 있어요. 변비가 있는 아이들, 변이 차 있는 아이들, 성인 같은 경우 뭐 계실염 같은 다른 염증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좀 알아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럴 땐 꼭 병원에 가야만 한다는 증상 뭐가 있을까요? 그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서 꼭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장이 꼬였다고 하죠. 장 중첩증, 그리고 맹장염이라고 하는 급성 충수염. 이런 질환들은 즉각적인 시술이라든가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야 되고요. 장염이 오래돼서 또는 아니면 급성으로 심한 구토를 통해서 탈수 증상이 생겼을 때도 병원에 반드시 내원해서 그 탈수를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증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느냐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고 그쳤다를 일정한 주기성을 띠고 반복을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장중첩증입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보채다가 괜찮다가 많이 울고 보채다가 괜찮다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변을 보게 되는데 변이 약간 빨간색 벽돌 색깔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장중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주기적인 구토, 심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의심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와 있고 딱딱하게 팽창이 많이 돼 있을 때 이거는 장가스가 정말로 많이 차 있는 장마비 증상인데 이럴 경우도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몹시 보채고 울고 음식을 안 먹으려 하고 또 보채던 아이가 갑자기 반대로 아예 심하게 처져버리고 잠만 자려고 할 때 아이는 탈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 교정을 위해서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표현이 가능한 아이 같은 경우는 복부 통증을 호소를 정말로 아프다고 하고 어디가 아픈지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통증 부위가 옮겨갈 때가 있어요. 가운데 배가 아프다가 점점점 하복부로 옮겨가는 경우. 그리고 걸을 때도 복통이 있다. 걸을 때 조금씩 힘이 가해질 때도 늘어지면서 배가 아프다는 건 국소적인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급성 충수염과 같은 질환에 대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부 팽만.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고 딱딱하게 빵빵하게 만졌을 때도 장마비 증상으로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배를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급성 충수염이 진행돼 갖고 흔히 우리 맹장이 터졌다고 하기도 하죠. 예, 복막염이 생겼을 때도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 외에 식욕 부진, 아이 음식 거부를 하게 된다던가 아기가 무기력하고 자꾸 누워 있으려고만 한다 할 때 이럴 때도 병원을 내원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숙지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편부터 4편까지 발열, 알레르기, 그리고 삼킴,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